나무석가 모니볼 반갑습니다. 평안히 지내셨나요? 예. 에, 칠판 보이시나요? 아, 그 많이 공부했던 12연기가 또 적혀 있습니다. 이제 이거 너무 많이 해서 좀 그러지 않냐라고 하는 분들 안 계셔요? 예. 음, 특별하지요. 사성제 중에 두 번 나오지요. 이것이 괴로움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생겨남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소멸하는 방법, 도닦음. 도닦음은 팔정도인 거 다 아실 거고, 괴로움의 일어남이다, 괴로움의 소멸이다가 12연기의 생겨남과 12연기의 소멸이잖아요. 두 번째, 세 번째가 그런가요? 사성제가 성스러운 진리인데 네 가지 다 성스럽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유독히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부분은 그 제일 우두머리에 있는 게 12연기예요. 사성제 중에. 무슨 근거로 이렇게 얘기를 드리냐면 빠째까부따, 그러니까 거룩하신 부처님만큼은 아니시고 그 밑에 레벨 정도의 홀로 깨달은 독각이라는 벽지불은 12연기를 스스로 그 연기법을 깨달은 분이라고 하시죠. 기억들 나십니까? 경전에? 즉 거룩하신 부처님보다 한 단계 미친 분도 연기법을 깨달아서 홀로 독각을 했다는 건데요. 이 뜻은 연기법을 모르면 깨달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부처님만큼은 아니더라도 홀로 깨달으려면 홀로 연기법을 깨달았다라는 의미죠. 즉 연기법이 있어야지만이 깨닫는다. 여기서도 알 수가 있고 또는 안한존자님, 부처님 시자님이신 안한존자님께서 어느 날 부처님 거룩하십니다. 이렇게 위대한 연기법을 설해 주셔갖고요. 이제 이해하겠습니다. 라고 부처님께 어느 날 말하지요. 그때 안한존자님 아직 안 깨달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안하나 그런 말 마라. 연기법을 모두 아는 분은 붓다뿐이다 이러시죠. 그게 두 번째. 거기서도 알다시피 연기법을 좀 전에 첫 번째랑 연결해 보세요. 벽집을. 연기법을 알아야지만이 깨닫는 거고 지금은 그 오직 붓다만이 전모를 안다 하신 게 연기법이 중요하다라는 거지요. 그 또는 안한존자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깨달음은 이해하기까지가 어렵지 이해하고 나면 깨달음은 어렵지 않다. 이런 대목 나와요. 여기에 이해하기까지가 어렵지라는 게 물론 사성제지요. 여기에는 반론이 없으시겠죠? 사성제를 이해하는 게 어렵다 이런 얘기죠. 이해만 되면 깨달음은 어렵지 않다. 깨달음은 이제 쉽다 이런 얘기겠죠. 사성제를 이해하는 게 어렵다, 쉽지 않다라는 건데 그 중에 실제로 에센스는 연기법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첫 번째 이것이 괴로움이다의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세요? 생로병사가 괴로움이다. 물론 이제 마지막에 오온 자체가 괴로움이다. 요거는 이해하려면 이거 연기법이랑 연결돼 있어요. 존재 자체가 괴로움이다라는 건. 결국은
연기로 존재가 생긴 거기 때문에 존재가 궁극이 아니다라는 거죠. 존재 자체가 괴로움이다라는 짧은 문장을 이해하려면 결국은 연기법을 이해해야지만 그 짧은 문장이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사성제 중에서 이것이 존재가 괴로움이다를 이해하는 게 연기법이고, 마지막에 네 번째는 연기법의 소멸, 12연기를 소멸하려는 방법이죠. 팔정도가. 팔정도는 그러니까 이해의 측면이라기보다 실천의 측면인 겁니다. 그래, 지금 여기서 알다시피 사성제 중에서 모두 중요한 건데 어떤 걸 이해 에센스냐면 연기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리자님께서 그 부처님의 제자인 오비구 중에 한 명인 아사지님, 오비구는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처음으로 설법을 해갖고 다 깨달은 분들이죠. 5 스님들, 그 중에 한 명이 아사지 스님인데요. 아사지 스님과 사리자님이 만납니다. 그때 사리자님은 산자야 벨라의 제자였지요. 산자야 벨라는 그 당시에 6명의 유명한 인도의 스승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산자야 벨라가. 거기에 제자였어요, 사리자님이. 그래서 길거리에서 우연히 그 아사지님이랑 만납니다. 그때 아사지님께서 모든 형성된 것들은 반드시 소멸한다라고 가르쳐 주셨고, 그 한마디를 듣고 수다원이 됐다라는 얘기가 있지요. 이것도 연기법입니다. 이게 왜 연기법인지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연기법의 일부입니다. 전체도 아니고. 실제로는 윗바사나죠. 이거는 모든 형성된 것들은 반드시 소멸한다. 윗바사나가 연기법의 일부거든요. 사성제 중에 에센스가 연기법이라면 연기법의 일부인 에센스는 윗바사나입니다. 그래서 그걸 듣고 그 사리자님이 수다원이 됐다라는 건 아까 뭐랑 연결되지 않아요? 처음에 설명한 벽지불은 연기법을 깨달았다지요. 지금 사리자님은 연기법을 전모를 깨닫지는 못했어요. 아사지님한테 연기법 중에 에센스만 들었어요. 그거 하나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벽지불은 못 됐고 수다원이 된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몇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사성제 중에 사성제 전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굳이 그 중에 이제 그 에센스를 뽑으라면 연기법이다. 2번째 12연기의 생겨남, 3번째가 12연기의 소멸이면 뭐죠? 해탈이잖아요. 그러니까 연기법의 생겨남, 연기법의 소멸, 이게 해탈이기 때문에 요게 에센스다 이거요. 요거를 아까 이해하기가 어렵지 이해하면 깨달음은 쉽다라는 안한존자님 얘기나 또는 연기법을 깨달으면 독각 벽지불이라는 이야기나 이걸 이해하신다면 우리가 이것만 이해하면 되겠네요. 일단 그러면 이걸 이해가 어렵지 여러분 깨달으면 이해하신다면 그 다음에는 쉽다가 되겠군요. 예. 그리고 연기법은 부처님께서 이건 이해하려면 붓다만 아신다처럼 쉽진 않다는 거죠. 이해가 이 말씀에 들어있는 건. 아까 안한존자님도 이게 이해가 어렵지 이해하면 깨달으면 어렵지 않다라는 건 뉘앙스가 쉽다라는 거니까 오히려 깨달음은 쉽고 이거 이해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이해하려면 요거보다 쉬운 아까 요거 중에 에센스는 또 윗바 사나였던 거예요.
이해 측면에서 그렇게만 이해하면 되겠죠. 물론 이제 지금은 순전히 이해 측면에서만 얘기했습니다. 한쪽엔 이해가 있고 또 한쪽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실천이 있어야 되는 거죠. 도닦음. 그래서 사실은 이해하려면 삼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일단은 지금 실천의 측면은 빼고 이해 측면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해 측면이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여지껏 어렵다고 그랬는데 왜 쉽냐? 그건 또 뭔 소리냐라고 한다면 어찌 보면 쉬운데 먼저 이 얘기를 드릴게요.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예요. 어찌 보면 저기의 핵심은 앞에 이것이 괴로움이다에 나왔듯이 존재 자체가 괴로움이다로 결론이 끝나요. 물론 엄밀한 문장은 집착하기 마련인 온 자체가 괴로움이다. 이런 문장인데 오온이 괴로움이다. 존재가 괴로움이다. 이거가 12연기에 쭉 면밀히 펼쳐져요. 그게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누가 행복해지고 싶어요? 나가 괴로움을 없애고 행복해지고 싶은 거죠. 종교하는 이유가. 맞습니까? 모든 종교의 목적 아닌가요? 만약에 종교가 결론이 그대는 행복해지지 말고 이 종교 하면 괴로워집니다. 라고 한다면 그 종교 하실 분 없어요. 불교도 분명히 행복해지려고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물론 결론은 진짜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결론 전에 과정에서 이치가 존재 자체가 괴로움이다 이 얘기는 나가 괴로움이다. 그대가 괴로움이다 하시는데 이거 뭐라는 거야? 요새 그 젊은 애들 뭐래? 그러는 거 있죠. 나 행복해지려고 종교하는데 너가 괴로움이야. 그러시니까 출발부터가 뭔가 좀 막히고 받아들이기가 만만하지가 않잖아요. 이거 보통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일반 종교나 일반 종교가 아니더라도 어떤 명상 공부나 막 이런 환희심 넘치게 하는 공부에서 그대가 행복이다. 그대가 막 뭐다. 그대는 행복 자체다. 그대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출발이 이러지 않나요? 그럼 너무너무 좋잖아. 출발부터가요. 명제가. 그대가 행복 자체라는데. 이렇게 출발들 안 하나요? 보통? 다 이렇게 출발하거든요. 근데 불교도 분명히 행복해지기 위해서요. 12연계에서 괴로움의 소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행복이 나오는데 근데 그런 결과에 도달하기 전에 출발은 그대 자체가 괴로움이다로 출발을 하는 겁니다. 벌써 요 핵심이 가만 요것만 들으면 12연기를 안 들으면 모순이다가 돼버리죠. 난 행복해지려고 하는데 나가 괴로움이 된다. 이래서 어떤 불교학자들은 부처님을 양비양시론자라고 그런 거예요. 틀리지도 않고 맞지도 않고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결론이 없다 불교는. 이해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2연기법을 이해 못했다라는 거죠. 아까 어떤 그 에센스적인 단어들만 보고 즉 여기서 지금 드리려는 얘기는 우리가 일단 사실 저 문장만 보면 모순 같거든요. 나가 괴로움이다. 나는 행복해지고 싶은데 근데 또 행복해질 수 있단다.
이게 연기법이 이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은 받아들이기가 내 자체가 이미 부정을 해버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잘 이해하게 되면은 그 말씀이 정말 궁극으로 갈 수 있는 말씀이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과 지금 방송 보는 분들 혹은 그 외의 분들도 이해한 분 다 이해하셨을 거예요. 이해가 많이 하셨을 겁니다. 쭉 우리 했었죠, 공부를. 많이들 이해했는데 그럼 이제 의문이 들 거예요. 나는 왜 빨리 안 깨닫지? 나 다 이해한 것 같은데? 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해는 했는데 이해의 그 깊이라고 그러나요? 이해의 퍼센트가 다른 거죠. 사실 주관적으로 다 이해했다라고 여기는 거지. 누구는 5%, 누구는 10% 이렇겠죠. 그래 정말 이해한 게 수다원이다 그러신 게 수다원은 7번 안에 해탈이 무조건 예정된 분이죠. 그분들은 수다원이 되려면 조건들이 있어요. 뭐 계율 완성, 삼매 어느 정도, 반해 어느 정도 이런 것도 있지만 연지법에서 본다면은 어떤 특성이냐면 사성제를 철견해야 수다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성제를 이해했다인 겁니다. 우리도 이해했어요. 똑같이 이해했는데 수다원은 이해가 뭐가 다르냐면 불퇴전이죠. 해탈은 예정됐어요. 7번 안에. 수다원은 정말로 이해했다라는 거죠. 아까 안한존자님이 이해가 어렵지 깨달음은 어렵지 않다라는 게 정말로 이해했기 때문에 깨달음이 어렵지 않다가 수다원은 7번 안에 무조건 깨닫는다. 그 정도까지의 이해에 도달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연지법을 한번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연지법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다시 살펴본다고 또 다른 건 없을 거예요. 늘 했던 그대로일 겁니다만 늘 똑같은 건데 거기에 이해가 어저께 10% 했다면 좀 더 자세히 들어간다면 여러분이 어저께 10% 했던 분은 오늘 30%, 어저께 30% 했던 분이라면 오늘 50%, 뭐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가 생겼다. 연기법에 뭘 조건으로, 무엇을 원인과 조건으로, 1번을 원인과 조건으로 2번이 생겼다 이렇게 나가지요. 인연과 조건이라는 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그게 없었다면 2번은 없었다 이런 의미죠. 근데 연기법만이 아니라 이것은 연기법은 이 세계가 생긴 가장 큰 통론이에요. 통론적 인연법이고 조건법이고 이거 떠나서 이 세계와 더 하물며 더 나아가 컴퓨터의 게임 세계마저도 모두 연기법인 거 아시죠? 뭐 불교 종교 떠나서예요. 모든 것은 이것을 원인과 조건으로 다음에 이게 생겼다예요. 내가 모든 게 그렇죠. 그 시계 톱니바퀴 돌아가는 게 예전의 시계는 전자시계가 아니기 때문에 톱니들이 막 얽히고 설키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1번 톱니가 돌아감으로 해서 맞물려 있는 2번 톱니가 돌아간다. 맞물려 있는데 고장나지 않는 한 1번이 돌아가는데 맞물려진 톱니가 안 돌아갈 방법이 있나요? 없어요. 그냥 모든 건 이것을 조건으로 저게 생겼다. 맞물려 있어요. 누가 상대방이 나를 때리니까 아프다. 불이 났는데 불에다가 손을 집어넣으니까 뜨겁다. 불 속에 손 집어넣는데 안 뜨거울 사람.
그때도 조건이 있어요. 그건 일반적 조건이고 불에 타도 안 뜨거운 무슨 금속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금속으로 만든 장갑을 끼고 집어넣었다. 뜨겁겠습니까? 안 뜨겁겠습니까? 안 뜨겁다. 이것도 연기법이에요. 그냥 맨손을 집어넣은 게 아니라 불에 타도 멀쩡한 금속을 손에 끼고 조건으로 불에 넣었다. 그러니 안 뜨거울 밖에요. 물에 빠지면 아무 장비가 없는 채 물에 빠지면 1시간만 있으면 대다수는 죽는다. 잠수복이라는 조건을 착용하고 들어가면 안 죽는다. 잠수복의 탱크를 상어가 지나가다가 끊어버렸다면 그걸 조건으로 죽죠. 죽으려고 하는데 사람이 누군가가 지나가다 보트 타고 가다 살렸다? 끌어냈다? 그걸 조건으로 안 죽는 거예요. 모든 건 연기법이죠. 모든 건 조건인데 이걸 안다면 우리가 삶에서 조건을 잘 지으면 되는 거예요. 뭐 보시, 공동 뭐 다 나오는 게 그런 겁니다. 보시, 기율. 유익한 거는 행하고 해로운 건 행하지 마라가 그냥 조건이 연기법이 그런 거죠. 불교 떠나서 너무나 쉬운 건데 이것마저도 우리가 놓칠 때가 많아요. 그것마저 놓칠 때가 많은 건 이 세계가 복잡하게 벌어지니까 뒤통수 쳤는데 오히려 내가 잘 산다. 조건이 틀렸다 이렇게들 여기는 경우가 있지요. 남의 뒤통수 쳐서 나는 잘 먹고 잘 산다. 그러니까 연기법은 틀린 거야. 그럴 리가 없는 겁니다. 아까 거기에 수 없는 조건이 있듯이 경전에도 계시잖아요. 왕이 이쪽 왕이 있고 저쪽 왕이 있는데 여기 왕의 부하가 가서 저쪽 왕을 죽였어. 이 부하는 잘 먹고 잘 살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잘 먹고 잘 살아. 죽이고 돌아왔거든. 이 왕이 볼 때는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즐거워. 나의 적을 죽였으니까. 그래서 많은 포상과 많은 그 직급을 주고 중용을 해서 한평생 잘 살아. 사는 것만으로. 이유는 이걸 보고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뒤통수 쳐도. 그런데 이 사람은 잘 살 만한 연기법을 했어요. 작은 면에선. 그렇죠? 모시는 왕의 적을 가서 죽였으니까. 이것도 연기법이잖아요. 연기법은 그러니까 조건이 수도 없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큰 것은 이 사람이 어겼나요? 안 어겼나요? 어겼어. 그 조건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틀림없이 받아. 죽은 다음에 받는 게 아니라 살아서도 받아요. 지금 모르고 있는 거지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연기법이 딱 1대1이 아니라 A가 B에게 어떤 일을 행할 때에는 수 없는 조건들을 행했기 때문에 그 중에 좋은 조건은 좋은 대로 받고 나쁜 건 나쁜 대로 받고 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뒤에 일 벌어질 죽은 다음에 벌어지고 뭐 살아서 얼마나 괴로움 벌어지고 이런 건 생각 안 하거든. 당장 죽이면 상금이 나오거든. 작은 조건만 생각했던 거죠. 이렇게 벌어지니까 사람들도 그걸 보고 이게 무슨 이 세계가 조건법이 아닌가 봐. 나쁜 짓 해도 잘 호의호식하고 가 아니다라는 거.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게 조건이죠. 이 세계가. 그래서 조건대로 다 벌어질 거다라고 안다면 호의호식을 그런 방법으로 하진 않겠죠. 귀향이면 잘 살기도 해야 되니까 올바른 방법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호의호식은 하고 왜냐하면 이건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가 뒤에 감당하지 못하게 올 거니까. 그렇게인데요. 돌아옵니다.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가 좀 빨리 가겠습니다. 의도를 조건으로 식을 조건으로 쭉 줄줄이 쭉쭉쭉쭉 나갑니다. 한번 보시고요.
12번째 늙음 죽음과 함께 여기 생략되어 있지만 경전에 늘 나오는 말씀이죠.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라고 하는 전체 괴로움들이 발생한다. 그러셨나요?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무명이 소멸하면 형성이 소멸하고, 연기법이니까 너무 당연한 게 A라는 조건이 1번의 조건이 소멸하면 2번은 성립될 수가 없어요. 1번을 조건으로 2번이 생긴 거라면 1번의 조건만 사라지면 2번도 사라지니까 줄줄이 사라져 갖고 늙음 죽음이 사라지고 동시에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라고 하는 괴로움들이 전부 소멸한다. 소멸한 게 해탈이고 이것이 무명이 소멸한 거고 궁극의 존재가 바라는 궁극의 지복이다. 그러신 겁니다. 통론을 먼저 드렸고요. 그 다음에 통론을 드리면 한번 살펴보면 지금 여기 12연기의 연기법은 아까 여기에 왕의 부하가 저쪽 왕을 죽일 때에는 조건이 수도 없이 많았죠. 죽인 거로는 상을 받았지만 나쁜 짓 했기 때문에 나중에 벌을 받을 거고, 그러니까 좋은 거와 나쁜 거가 여러 개가 섞여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 연기법은 그렇지가 않은 게 돌아옵니다. 12연기법은요. 앞에 게 유일한 원인입니다. 두 개의 원인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뭐냐면 여기 늙음 죽음의 원인은 태어남 11번 한 개뿐이다라는 겁니다. 다른 원인 혹시 있는 분 찾아내면 지금 천재입니다. 부처님만큼 천재십니다. 늙고 병들고 죽는 거의 원인이 태어남 말고 또 있나요? 혹시 원인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십시오. 없나요? 왜 예전에 사다리 타기다라는 거 있잖아요. yes, no, yes, no 이렇게 내려가는 거. 당신은 무슨 성격입니까? 뭐 이런 yes, 뭐 no, 뭐 이런 거. 밑에 쭉 가면 여러 타입이 나오죠. 당신의 성격은 A 타입, B 타입, C 타입. 이거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원인들이 두 개나 있잖아요. 늘 사다리 타기는 12연기는 두 개가 없다예요. 12연기의 놀라운 점이 일단 그거다예요. 만약에 여기도 원인이 위로 갈수록 두 개 이상이 있다면 12연기법은 유일한 법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늙고 병들고 죽음의 원인은 태어남밖에 없을 겁니다. 태어남의 원인은 이루어짐 또는 존재밖에 없다예요. 지금 욕계, 색계, 무색계에 어떠한 형태로든 존재가 없는데 그들이 죽어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그 어떠한 지금 욕계, 색계, 무색계에 어떠한 형태로도 존재가 없다면 태어남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다. 이거 부처님이 하신 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또는 어떠한 형태로건 이루어짐이 없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아뢰야식이 죽은 다음에 인간이나 축생이 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던지 대기하다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생기는데요. 또는 화생의 신이라면 죽자마자 식이 빠져나가서 천상 여기 그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의 신이 된다면 그 신이 신의 몸뚱아리를 만들죠. 그 과정에 이루어짐이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이루어짐이 없는데 태어남이란 있을 수가 없죠. 태어남의 원인은 이루어짐이다.
이루어짐의 원인은 집착이다. 어떠한 형태로든 죽은 다음에 죽을 때쯤 집착이 없는데 다시 태어나려는 집착이 없는데 스스로가 태어나겠습니까? 집착이 소멸하면은 태어날 수가 없다. 집착의 조건은 가래다가 집착은 센 가래예요. 가래는 약한 집착이고 약한 갈망이 없는데 커다란 집착으로 번질 수가 있겠냐 이런 겁니다. 작은 갈망을 조건으로 점점 집착이 세지는 거지요. 갈망의 조건은 느낌이다가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어떠한 형태로도 느낌이 없는데 갈망하고 가래하고 갈증나고 이런 게 존재할 수 있나요? 없다. 느낌은 나와 너 혹은 나와 세상, 안이비설 신의와 색성향 미촉법에 접촉을 조건으로 생긴다이지요. 너가 없다예요. 나만 있다. 전체다. 내가 전체자다. 스스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가 전체자다. 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면 접촉이 없겠죠. 접촉이 없는데 느낌이 있을 수가 있나요? 느낌은 존재할 수가 없다. 나와 너의 접촉이 있어야 느낌이 있다. 여섯 감각 장소는 안이비설 신의와 색성향 미촉법인데, 요거를 앞에 설명했군요. 나와 너가 있으니까 접촉이 있지. 나와 너가 없는데 접촉이 있을 수가 있나요? 공성에서 없다. 존재들이 있다. 그래야 접촉이 있고 느낌이 있다. 나와 너는 그 전에 더 미세한 형태의 정신과 물질, 아직 존재로 오온이 생겨나진 않았어요. 그거에 이전에 정신과 물질이 없는데 존재다라는 오온이 생겨날 수가 있겠나요? 물질만 갖고는 생겨날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정신만 갖고는 생겨날 수가 있나요? 물질이 없는데, 몸뚱아리가 없는데. 정신과 물질이라는 요소가 있어야 오온이라는 게 만들어지겠죠. 안이비설 신의가. 정신 물질이다. 보통의 종교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지금 부처님께서 정신 물질이 생겨난 거는 아레아식에서 생겨났다라고 그러셨어요. 식을 조건으로 식은 여기서 어려운 대목인데요. 여기서 어려운 대목인데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컴퓨터에 온라인 게임을 보시면 온라인 게임을 보던 아무 게임이나 좋습니다. 거기에 아바타들, 등장인물들이 있나요, 없나요? 수 없는 등장인물들이 게임에 있지요. 그런가요? 그리고 그러면 수 없는 몸뚱아리들이 있으니까 그게 물질에 해당하지요. 몸에 해당하고. 등장인물들이 다르잖아. 그 다음에 등장인물들의 그 안에 마음들, 성격들이 다 같나요? 다른가요? 다르죠. 달라요. 애들 온라인 게임 하는 거 보니까 이래요. 이분도 들어가고 이분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거기 애들이 온라인에 연결해 갖고 그래갖고 자기가 누가 돼서 어느 하나의 캐릭터가 돼서 다른 애들이랑 싸움하고 이래요. 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야. 다른 그 옷들을 몸뚱아리를 갖고 있고 그런가요? 그러면 마음들이 다 다르잖아요.
전부 다. 정신물질이 다른데, 근데 가만히 보면은 사실은 그 안에서 컴퓨터의 세계는 누가 만들었냐면 하드디스크가 다 만든 거예요. 시기. 거기에 정신이 있었던 게 아니라 물질은 있는데 물질의 이름 붙이기를 통해서 개념이 생겼고 개념의 확장이 생기면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신 같은 게 된다라는 거죠. 조금 어렵다면 이렇게 일단 정리하죠. 크게 1번, 컴퓨터의 세계는 거기에 마음도 있고 물질도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거기에 마음은 없고 전부 다 저장해 놓는 하드디스크의 칩, 저장을 하고 저장만 하는 게 아니라 하드디스크는 식별할 수 있다고 그러셨어요. 식은 저장해 놓고 식별한다에 의해서 그 세계에 그 캐릭터들이 있는데 그 캐릭터들이 몸뚱아리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도 있게 됩니까? 일단 오케이. 1번 이거예요. 2번, 그러면 게임 안으로 얘기하지 말고 로봇으로 얘기한다 이겁니다. 게임 안은 가상 같지 않냐, 실제로 얘기해보자 한다면 요새 로봇들 많이 나오니까 지금 로봇들 스스로 움직이는 애들 있죠.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 아이들에게 더 스스로 움직이게끔 하드디스크에 칩을 심어주고 눈, 귀, 코, 혀, 몸 다 달아주고 사람 몸뚱아리처럼 만들어 놓고 전쟁 로봇을 만든다고 전에 예를 들었어요. 그 아이들이 전쟁에 나가서 스스로 싸움을 해요. 거기에 하드디스크에 여러 조건들을 심어 놓으면 돼요. 저장을.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쏴라 뭐 이러고. 그리고 그 전쟁 로봇 안에 모니터도 있어요. 뇌 쪽에 모니터를 심어 놓고 눈을 달아갖고 눈으로 적군을 발견하면 그 영상이 어디에 떠오르냐면 로봇의 머리 쪽에 있는 모니터에 떠오를 거예요. 그래서 11시 방향 뭐 이렇게 떠오르고 적의 모양이 보일 거고 그러면 그를 향해서 쏘는 거죠. 그쪽에 심장을 쏘든 머리를 쏘든 사람을. 자, 이런 로봇을 그냥 상상을 해봅니다. 이런 로봇을 비행기에 태워서 태양계 바깥으로 나가서 어느 원시 행성을 발견했어요. 옛날에 지구에 한 2만 년 전과 비슷한 별을 발견을 했어. 보니까 거기에 원시인들이 있어. 그 행성에. 거기에 그 로봇을 떨궜어요. 예를 들어서 그 로봇이 움직여. 그러면 그 별에 사는 원시인들이 보기에 그 로봇은 마음이 있나요, 없나요? 마음이 있어요. 스스로 움직이고 말하고 명령하고 오히려 그 로봇이 그 원시인들을 지배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돌아와서 질문은 이겁니다. 그 로봇이 진짜 정신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 로봇은 어떻게 다 생각하고 했었죠? 하드디스크에 식이 있기 때문에.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 여기 정신이라는 게 원래 뜻이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네임, 영어로는. 빨리어로는 남아인가 내가 잘 모르겠어요. 남인지 남한지. 네임이란 뜻인데 부처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물질의 이름 붙이기를 통해서 이 세상이 생겨난다. 지수와 풍에 이름을 붙인다고 그러셨는데 단어를 붙인다 처음에. 그러니까 형상에 맨 처음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형상에 단어를 붙인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언어가 생긴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분별이 생긴다. 더 세월이 지나면 분별의 확장이 생긴다. 이러셨어요. 그렇게 돼서 아니비서 신유와 색성향 미적법이 생긴다. 이러셨어요. 쉽게 정리해보면 문장이 길었다면 형상에 이름을 붙이기 시작하면 나중에 마음이라는 분별이 생겨 난다. 그러셨어요. 이거 여러분 컴퓨터로 돌아가 보시면 똑같은 과정 아닐까요? 형상에 단어를 붙이고 이름 붙이고 언어를 부여하고 개념이 생기면 개념의 확장이 생겨서 그 안에서 마음들이 생겨난 것처럼 보인다.
경전으로 돌아가서 피리에서 소리가 나니까 사람들은 피리 속의 요종이 소리를 낸다고 여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요종을 찾으려고 피리를 분해해 봤다. 그 안에 요종이 있든가? 이렇게 질문하시죠. 없다. 그 피리는 그러면 어떻게 소리를 냈는가? 조건법이다. 연기법이에요. 안에를 뚫어놓고 피리 구멍들을 뚫고 어떤 걸 막고 어떤 걸 열고 이런 조건들을 하게 되면 소리가 난다지요. 지금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조건법이다. 아까 로봇에 하드디스크를 집어넣고 단어 붙이고 언어하고 뭐 그러면 로봇이 생각하지요. 그런 조건들을 해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그렇게 그냥 일단 갑니다. 그것이 정신물질이 그러면 그 원인이 식에 의해서, 식은 부처님께 정의하셨습니다. 기억들, 성격들 뭐 이런 걸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식이다. 그리고 식별할 수 있다. 식별할 수 있어서 이것이 눈에 있게 되면 안식, 귀에 있게 되면 이식, 비식, 이렇게 의식 뭐 등등등으로 각각의 식별할 수 있다. 그래서 전에 이런 설명도 드렸습니다. 핸드폰에 눈도 있죠. 카메라, 귀도 있어요. 녹음기, 핸드폰에 사람의 눈, 귀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코는 아직 없어도 코도 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핸드폰이 이제 고급이 된다 이렇게 얘기 드렸어요. 코를 달아서 핸드폰에 집에다가 잘 때 핸드폰들 보통 옆에 충전을 하지요. 일산화탄소가 나오면은 핸드폰이 울리는 거예요. 피하세요. 요새 그 빅스비 뭐죠? 뭐 요새 말도 하는 핸드폰들 있죠. 자기가 말 듣고 명령도 듣고 그 아이에게 그런 걸 해놓는 거 여러 조건. 이거 쉬울 것 같아요. 조건법 해놓고 일산화탄소가 들어오면 일산화탄소 대피 말하면 되잖아요. 핸드폰이 이거 아이디어입니다. 핸드폰이 제일 비싼 고급 핸드폰이 되려면 사람의 눈, 귀, 코, 혀, 몸의 기능만 다 갖다 놓으면 돼요. 그건 최고급 핸드폰이 되는 거예요. 아직은 최고급이 안 나온 거예요. 그 코에 해당하는 지금 예를 들면 그거지 코에도 많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어디 예를 들면 집에서 잘 때 일산화탄소뿐이 아니라 요새 일산화탄소 나오는 집은 없으니까요. 황사현상. 코를 그 핸드폰에 코장치 센서가 있어서 어디를 갔는데 황사심함 이 지역을 피하세요. 마스크 쓰세요. 마스크 쓰면 되는 거지. 경치 좋은 어디 놀러 갔는데 숲에 여기는 그걸 뭐라고 치톤피드 굿 그러면 오케이 하고선 거기다 여러 심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혀에 해당하는 것도 하면 돼요. 혀에 해당하는 건 그 센서를 달아서 뭐 음식에 이렇게 대보든지 뭐 소금이 너무 많습니다. 염분이 이거 드시면 안 돼요. 뭐 칼로리가 뭐 이런 거 독이 들었습니다. 뭐 이러면서 독에 해당하는 뭐가 들었습니다. 뭐 암에 안 좋은 암을 유발할 뭐가 있습니다. 핸드폰 직접 대면은 닦기가 귀찮으면 나중에 핸드폰에 뭘 하나 이렇게 연결해서 맛을 보게 하고 그걸 띄어서 닦아서 이렇게 넣으면 되잖아요. 몸뚱아리에 해당하는 것도 그리고 피도 마찬가지고요. 피 같은 것도 이렇게 딱 뽑아서 딱 넣으면은 혈당 맛보면 혈당치가 나올 거고. 그래서 지금 당뇨 맨날 당뇨 체크하잖아요. 혈당이 높나 안 높나 뭐 등등등. 뭐 혹은 그런 거죠. 감촉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몸에다 대갖고 뭐 지금 당신의 지금 온도가 몸 온도가 뭐 조금 내려갔습니다. 수치가 뭐 안 좋습니다. 너무 올라갔습니다. 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요. 여하간 이제 돌아옵니다. 그러면 핸드폰에 본체에 해당하는 전체에 해당하는 식이 있을 거고요. 그 식이 카메라 쪽으로 가면 안식이 되는 거고 녹음기 쪽으로 가면 이식이 되는 거고 각각의 이렇게 분화돼서 역할을 하는 거죠. 전체 식이. 그렇겠죠? 그리고 각각의 식이 했던 건 통합적으로 전체 그 메인 식에 전부 연결이 돼 있을 거고요. 식은 형성을 조건으로 있다가 형성이 유일한 조건이란데요. 형성이라고도 하고 한국말로 번역할 때 의도라고도 하지요. 사실 그 두 개 뜻이 다 있습니다. 샹카라. 근데 샹카라의 어원이 그렇대지요. 어원은 단어상의 원래 어원이 두 개 이상이 함께 모인 이랍니다. 중요한 겁니다. 어원이 정말 중요한 거는 성자분들이 어떠한 단어를 쓸 때에는 정확한 단어를 쓰시기 때문에 원래의 그 단어의 뜻을 쓰시는 거지요. 두 개 이상이 모인이란 뜻이 정확한 그 단어의 뜻이고 그게 그 단어 뜻이 의미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가 여러분 아시는 윗바사나와도 같은 뜻이기 때문이에요. 윗바사나는 부처님이 정의하시기를 모든 형성된 것들은 변하고 변하는 것들은 괴로움이고 변하고 괴로움인 것은 궁극이 아니다. 이게 윗바사나의 정의인데 간략하게 얘기하면 형성된 것들의 어원이 두 개 이상이 모인 것이니까 단어 뜻이 그렇게 보면 두 개 이상이 모인 것은 변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 여러분 앞에 문장하고 뒤에 문장하고 즉 형성된 것들은 궁극이 아니다와 두 개 이상이 모인 것들은 궁극이 아니다와 어떤 게 더 정확하게 뜻이 전달됩니까? 두 개 이상이에요. 물론 좀 더 엄밀하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개 이상이 모여서 형성된 것들은 이러면 뜻이 더 잘 전달되겠죠. 두 개 이상이 모여서 형성된 것들은 궁극이 아니다. 그럼 완벽하게 전달되지 않습니까? 이유는 애초에 두 개 이상이 모였다면 볼 것도 없어. 애초에 두 개 이상이니까 궁극일 수가 없죠. 궁극이라면 우리 생각에 뭔가 하나여야 되는 거죠. 스스로 전체여야 되는 거죠. 궁극은. 궁극이 쪼가리라면 그냥 간단한 사유로도 쪼가리들은 궁극이 아닐 거다. 부분들은 궁극이 아닐 거다.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어원이 돌아와서 두 개 이상이 모여진 이거와 형성은 근데 우리는 지금 이해했기 때문에 두 개 이상이 모인 것과 형성이라는 건 별개 뜻일까요? 같은 뜻일까요? 같은 맥락에 있는 뜻이에요. 다만 선후를 따지자면 어떤 게 선일까요? 선후는 여기 있어요. 두 개 이상 이게 선이겠죠. 더 오래된 얘기일 거예요. 두 개가 있으면 그 다음이 뭐가 되냐면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죠? 또는 두 개가 있으면은 의도들이라는 의도의 근원은 한 개일까요? 두 개일까요? 두 개지요. 그래서 두 개가 더 오래된 거고 그 다음에 의도예요. 쉽게 설명합니다. 옛날에 이휘재인가? 이름이 맞습니까? 이휘재 씨인가?
yes, no라는 테레비에 무슨 프로가 있었어요. 이럴까 저럴까. 그래서 yes 하면 이런 결과가 벌어지고 no 하면 반대의 결과가 벌어지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들 하십니까? 지금 이게 의도잖아, 의도. 의도. yes, no에 따라서 행위를 하니까 결과가 달라졌지요. 이거 의도라고 하나요? 이런 단어를? 이쪽으로 가는 의도, 이쪽으로 가는 의도. 의도의 기본이 이럴까 저럴까에는 애초에 그 전에 씨앗이 두 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의도가 원 있으면 의도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래 돌아와 지금 두 개가 되면은 늘 형성이 되고 늘 의도가 두 개이기 때문에 yes 할까? no 할까? 이런 갈등이 있거든요. 즉 돌아옵니다. 두 개 이상이 모였다라면 맥락으로는 형성이나 의도나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이지만 굳이 선으로 따지자면 두 개가 먼저고 두 개가 출발이면은 형성, 의도 다 생긴다. 그리고 왜 한글로 형성이란 단어로도 쓰고 의도라고 쓰냐면 샹카라의 그 두 가지 뜻이 다 있기 때문인데 형성과 의도는 한글로는 다르지만 약간의 다른 뜻도 있어요. 뉘앙스가. 그러나 같은 맥락이라는 게 의도하면 형성이 되지요. 그런가요? 의도하면 뭔가가 형성이 돼요. 같은 선상에 있다인 겁니다. 그러면 정리합니다. 두 개면 의도가 있고 형성이 있다. 그런가요? 그 형성, 무언가 의도와 형성을 조건으로 식이 생겼다예요. 식은 이제 저장식이고 식별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자, 식 자체도 애초에 출발이 두 개입니다. 저장을 하려면 최소 단위가 이진법이어야 되는 거 맞습니까? 두 개여야 된다 이 소리예요. 0과 1. 저장을 하려면은 개념이라는 걸 저장하려면 이진법이어야 되지 0 하나로 저장할 수가 있나요? 아무 개념을 질 수가 없잖아요. 1 하나로 질 수가 있나요? 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진법은 숫자로만 0, 1이지 실제로는 on과 off죠. on, off 반대말이에요. 이렇게 반대말이죠. 이게 두 개입니다. 이렇게 애초에 식도 두 개로 시작을 했고 두 개가 그런데 개념 01, 01, 01 이렇게만 나열하면 개념이 있을 수가 있나요? 없나요? 하나의 개념밖에 없죠. 그러니까 01, 01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0000, 1000, 01, 01, 11 뭐 막 이렇게 하면서 파동이 달라지는 거죠. 파동의 모양에 따라서 개념을 짓게 된다. 자, 식은 이렇게 두 개로 시작해서 저장식, 그 다음에 두 개의 이진법을 다르게 하면서 개념을 해갖고 저장을 하게 되고 식별을 하게 된다 이런 거죠. 아까 식별은 저장해 놓은 게 있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센서들만 달아 놓으면은 저장 자체가 조건법이기 때문에 조건에 맞는 걸 식별을 할 수가 있다. 돌아옵니다. 여기가 중요한 방점입니다. 중요한 게 돌아가기 전에 이걸 하나 해야 되겠구나. 여길 보시면 on과 off가
애초에 이 세계가 만들어지려면 아까 부처님께서 이 세계는 이제 어디서부터 12연기 중에 어디부터 만들어진 거냐면 무명서부터 만들어진 게 맞지만 통론으로는 강론으로 들어가면 식으로부터 세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부처님이 정의하셨어요. 세 번째는 식부터. 식이 있을 때 거기에 세상도 있고 세상이라는 개념도 있다. 식이 없을 때 거기에 세상도 없고 세상이라는 개념도 없다 그러셨어요. 여기에 세상도 있고 세상이라는 개념도 있다라는 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에 식이 있을 때 세상이라는 영상도 있고 그 세상의 분별들, 마음들도 있다. 거기에 식이 없을 때 거기에 세상이라는 형상도 없고 세상 자체가 당연히 형상도 없고 세상이라는 생각들, 마음들, 분별들 없다. 그래서 디테일하게는 물론 세상은 무명으로부터 생긴 거지만 통론으로는 디테일하게는 세상은 식으로부터 강론으로 가면은 식으로부터 세상이 생겼다. 그런데 생긴 세상이 애초에 생기려면 온과 오프로 두 개에 반대되는 게 한 쌍으로 한 쌍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온이 먼저 생기고 오프가 뒤에 생긴 게 아니고 거꾸로 오프가 먼저 생기고 온이 다 뒤에 생긴 것도 아니고 이 세계의 모든 가장 미세한 것들은 전부 한 쌍이 반대되는 거에 한 쌍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과학을 잘하는 분이 그냥 과학으로 한번 연구해 보시라고 그냥 하나 얘기하면서 지나가면 요새 힉스라고 발견된 지 얼마 안 됐죠. 힉스 거의 너무 미세해서 거의 발견하기도 힘든데 그 힉스가 파괴될 땐가에 쿼크와 반 쿼크로 또 짜게진답니다. 전체는 아니고 그 중에 부분이. 그러니까 과학 아시는 분들이 한번 보시고요. 반 쿼크는 쿼크의 반대다 그 소리예요. 그렇게 두 개로 짜게지려면 애초에 한 쌍, 그 미세한 거에도 애초에 한 쌍으로 있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과학을 알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난 거기에 이치가 그렇길래 그냥 그걸 우연히 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가장 미세한 것도 반대가 한 쌍으로 있다. 그러면 애초에 한 쌍이 반대되는 거로 시작된 세계가 이건 요새 쉬워졌어요. 컴퓨터가 최소 두 개의 개념이 반대가 한 쌍으로 있어야지만 세상이 만들어집니까? 컴퓨터라는 세상이? 맞나요? 애초에 반대되는 게 두 개가 한 쌍으로 안 돼 있다면 컴퓨터 자체가 아예 성립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다못해 가상을 만들더라도 그리고 개념이다라는 건 내가 맞다, 내가 틀리다 늘 한 쌍이잖아요. 맞다, 틀리다. 개념뿐이 아니라 영상도 그렇다는 거거든요. 애초에 반대되는 한 쌍으로 그러면 애초부터 한 쌍이 반대예요. 애초에 이렇게 출발했다면 애초가 이게 궁극일까요? 아닐까요? 이렇게 시작한 애초는 반쪽짜리죠. 선과 악 늘 한 쌍인 거예요. 예를 든다면 100% 선이 존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이 세계에서 없다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그래서 100% 선이 없으니까 막 살자 이럴 건데 부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한정적 어법 이 세계에선 불가능하다죠. 그래서 이 세계에는 한 쌍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냐면 악에서 선으로 가라. 많은 퍼센트를. 그리고 진짜로 100% 선이 되려면 그 다음에 선도 초월해라. 거기까지 가시는 거죠. 나중에 해탈은 이 세계를 말 그대로 탈을 벗었다예요. 존재의 탈을 벗었고 세상의 탈을 벗었다. 그래서 우다나경의 궁극의 거기에는 이 세계는 없다 하신 거가 그러나 그 대반야지요. 애초에 두 개로 반대되는 두 개로 이루어진 것으로는 궁극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신 겁니다. 그러나 보다 선이 될 수 있듯이 보다 천상갈 수는 있죠. 과정에서는. 자, 이게 중요한 게 이게 윗바사나의 근거입니다. 두 개 이상 모여진 것은 형성된 거 의도되는 뭐라고 그러셨죠? 불변이다, 변한다. 늘 변한다. 지그재그로 늘 변하는 거이 두 개가 조건을 서로 지으면서 변하는 것은 궁극의 100% 행복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 하셨죠.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괴로움이다라고 정의하셨지만 다른 경우에서 즐거웠다, 괴로웠다 한다고 그러셨죠. 즐거움도 있다라고. 100% 행복일 수만은 그것만 없대라는 거예요. 99% 행복은 될 수 있지. 그래서 괴로움이다고. 두 개 이상이 모여서 변하는 그 세계는 궁극이다, 아니다. 궁극이 아니다. 이렇게 정의하신 거예요. 이 정의를 단어로 뭐라고 하셨냐면 윗바사나다 그러셨어요. 또는 달콤함을 보고 나서는 그것만 보지 말고 이 세계의 위험성을 보아라. 위험성을 보았다면 여기가 달콤함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이. 그러면 사람들은 이것만 아는데 반대쪽의 위험함도 보아라 그러신 거죠. 이 세계에는 위험함을 없앨 수는 없다. 그래서 그걸 알았다면 양쪽을 다 알았다면 이제 벗어나려고 하고 벗어나라 이런 얘기신 건데요. 이것도 윗바사나. 이게 이제 이 세계가 생긴 겁니다. 이하. 이것의 애초가 의도와 식은 비슷한 게 비슷한 면은 전부 두 개 이상이라는 거예요. 두 개예요, 두 개. 둘 다가. 그런데 형성과 식이 차이점 뭐냐면 식은 형성이 더 아웃풋된 거예요. 형성에서 더 구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된 게 식이에요. 두 개 이상이 모여지면서 슬슬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구체적으로 더 만들어지니까 그 다음에 더 아웃풋된 게 식별까지 하게 되는 거죠. 저장과 식별 중엔 어떤 게 우선입니까? 저장. 그죠? 저장을 하고 저장된 조건에 따라서 아까 일산화탄소가 코에 들어오면 일산화탄소 맡아라. 그래서 빅스비 얘기해 일산화탄소라고. 라는 건 저장된 게 없으면 얘가 코를 만들어도 하나요 못 하나요? 일산화탄소에 대한 내용이 쫙 나와야 돼. 저장이 돼야 돼요. 그죠?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코를 만들어야 코가 냄새를 맡고 그러나 저장된 게 없다면 코가 아무리 살아있더라도 소용이 없어요. 아까 메인 디스크가 있는 다음에 거기서 퍼져나가는 안식이 있고 메인 아레아식이 있고 안식, 이식 이렇게 나가는 게 있는 거지 메인 아레아식이 없다면은 의미가 없는 거죠. 아까 센서들이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옵니다. 형성의 이진법이 좀 더 구체화돼서 물질화된 게 아웃풋된 게 아레아식이다. 아레아식의 저장식이 되고 저장식에서 더 나아가 아웃풋되는 게 식별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형성의 조건은 무명이다. 이거는 의미심장한 겁니다. 이거는 엄청 의미가 심장한 겁니다. 시간이 너무 갔네요. 어떤 의미가 심장한지 다음 시간에 우리 같이 얘기하죠. 긴 얘기일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 얘기를 하면 여하간 형성된 형성의 어원이 두 개 이상이 모여집니다. 두 개 이상이 모여진 의도와 형성된 걸 조건으로 당연히 아레아식이 생겨나고 식을 조건으로 정신물질 등등등의 이 세계가 모두 생겨나고 이렇게 이 세계가 생겨났고 존재가 생겨났고 괴로움이 생겨났다죠.
이거 지금 여기 순위를 얘기 아닙니다. 경전에 계시는 얘기입니다. 12연기를 조건으로 세상이 생겨났고 존재가 생겨났고 오온 괴로움이 생겨났다. 12연기의 소멸, 세상의 소멸, 존재의 초월, 괴로움의 소멸 이런 거죠. 그거의 근거는 형성된 것들은 2개 이상이 모인 거기 때문에 이 세계가 있긴 한데 2개 이상이 애초에 모여서 된 것이기 때문에 2개 이상이 모여된 거는 애초에 궁극일 수가 없다. 그것이 윗바사나입니다. 두 번째 형성은 형체가 없는 형성이에요. 2개 이상이 모인 것이 형성, 의도, 이 샹카라에는 아직 이 세 개의 형상이 있지가 않다. 공성에 눈에 안 보이는데 공성에 샹카라들만 있다. 2개 이상이 모여진 의도와 형성이 있다. 그러나 형체는 아직 없다. 세 번째에 형성을 조건으로 식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식이 생기면서 형체에 이 세 개의 형체가 생기기 시작한다. 정신이라고 하는 분별들이 생기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 이런 게 없다라고 해서 무명이 소멸하면 마음이 없는 거냐? 그거는 아닙니다. 이 세계가 무명으로 된 이러한 세계가 있으려면 반드시 그 이면에는 이러한 세계의 무명이 아닌 그 무엇이 있어야 된다. 그 무엇은 무엇이냐라면 자주 얘기했지만 무색계의 신들은 순수의식이죠. 순수의식인데 스스로 전체자가 아니라 나와 너가 동료들이 있죠. 그것이 편재해서 순수의식이 100%로 편재하고 100% 편재한 다음에도 미세한 샹카라가 있기 때문에 미세하게 2개 이상이 모인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소멸하면은 순수의식 100%까지 소멸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단멸이 아니겠죠. 그러나 순수의식 그 이면에 그 너머의 궁극은 어떠한 단어로도 지울 수가 없다. 그래서 그냥 반야의 구족이다. 부처님이 그러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사리자님께서는 여기 이 부분에서 수다원이 되셨습니다. 두 번째, 아사지님이 모든 2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그 2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것들은 반드시 소멸한다. 여기서 수다원이 되셨어요. 아까 어원을 얘기 드렸는데 실제로 그분은 그 아사지님도 그렇게 얘기했고 사리자님도 그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그 단어를 2개 이상으로 모여진 형성된 것들은 소멸한다로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처럼 형성된 것들은 의도된 것들은 소멸한다 이렇게 안 들으셨을 거예요. 거기에서 쓰는 그 빨리어 인도 단어들이 뜻 자체가 2개 이상으로 모여지니까 여러분도 이 단어를 우리가 한국에서도 형성이나 의도로 듣지 않으시고 2개 이상으로 모여져서 의도되고 형성된 것들은 반드시 소멸한다 이렇게 들으셨다면 여러분도 확 달라진 분들 많았을 거예요. 전생에 너무나 공부를 많이 해서 수다원 이상이었다면
형성된 것들, 의도된 것들 해도 아셨을 거예요. 그냥 뭔 뜻인지. 근데 이게 그렇지가 않은 게 직역 그 자체의 그 단어 뜻에 앞에 게 그 직역 2개 이상이 모여진 애 다 들어있던 거거든요. 그 뜻이. 단순히 형성 의도가 아니라. 물론 형성이라는 걸 가만히 정말 공부 많이 된 사람이 가만히 사유해 보면 형성은 애초에 2개 이상이 모여야 형성이지 이렇게 스스로 사유해 냈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그 사유까지 본인이 가는데 시간이 걸릴 거니까 그냥 그거보다 애초에 단어 뜻이 진짜로 2개 이상이 모여진이었다. 이렇게 들었으면 쉽지 않았겠어요? 컴퓨터 세계도 2개인데. 그래서 사리자님은 그렇게 들으셨을 거고 분명히 그 단어를 그렇게도 썼으니까 2개 이상으로 모여진 것들, 애초에 2개 이상이 모여서 의도되고 형성된 것들은 언젠간 반드시 소멸한다. 이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 이해가 쉽지. 그렇지. 2개 이상으로 모여서 생겨진 세계는 궁극이 아니지. 그러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쉬웠겠지만 물론 그 이해다라는 게 아까 서로 깊이가 틀리다가 이분은 그 전에 삼매가 많이 되셨을 거니까 사리자님은 이 얘기 듣기 전에 그 본인이 삼매 되신 만큼 그냥 알아들으셨겠죠. 예.